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 주관하는 정기 세미나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두 번째 세미나 영상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는요, 이번 주에 세미나 주제로 오라클 에이펙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라클의 로코드 기술인 에이펙스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소개하는 세션을 준비했고요. 발표는 한국 오라클의 정성일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2023년 10월 20일에 진행된 2차 정기 세미나의 녹화 편집본입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오라클의 ODP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일입니다. 저희 팀 내에서 이제 모두 다 이제 해온 것들이 다르니까 각자의 스페셜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팀 내에서 이제 제 경험상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쪽 관련된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에이펙스도 이제 근래에 조금씩 보게 됐는데요. 이 자료는 한 두 달 전쯤 그 팀 내에서 행사로 이제 에이펙스 웨비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그때 만들었던 자료라서 알아서 편집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재현 님도 이제 말씀하시길래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과거에 이제 그룹사 IT 회사 소속으로 약 11년에서 12년 정도 이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라클로 와서 클라우드 쪽으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일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만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오늘 아젠다고요. 주제는 이제 에이펙스 서비스에 대한 오버뷰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런 에이펙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 로우 코드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빼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그 영상이 각각 올라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먼저 로우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트너에서 정의한 로우 코드의 내용을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그 로우 코드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보니까 시각적 인터페이스, 그래픽 기반의 개발과 같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로우 코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구나 배우기 쉬운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적은 코드로 더 빠르게 개발해서 시장 프로덕트 환경으로까지 이제 시장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우 코드 플랫폼의 글로벌 현황을 보시면 포춘지의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로우 코드 시장이 이제 2028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뭐 31.6%를 보이며 2028년에는 이제 94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트너에 따르면 이제 2025년에는 새롭게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의 70%가 로우 코드 또는 노 코드로 개발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 코드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오라클 에이펙스란 그럼 무엇이냐? 오라클 에이펙스는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를 줄여서 이제 부르는 거고요. 오라클 에이펙스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에이펙스를 통해서 이제 높은 확장성과 보안성을 갖춘 기업용 웹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등 이제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이제 2022년 이제 고객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로우코드에 대한 이제 평점과 그 의견들을 매기는 건데 여기서 200개 이상의 레이팅을 받은 로우코드 플랫폼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응답자들의 이제 95%가 최고 권장하는 플랫폼으로 선정됐고
70% 이상이 이제 5스타를 받은 유일한 벤더사로 이제 가트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펙스 특징으로는요. 일단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데스크탑 및 모바일 환경을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을 보면은 데이터 중심인데 에이펙스는 이 데이터를 뭐 리포트나 폼, 차트, 달력 등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시각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표준 SQL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SQL만 조금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이펙스의 특징에서 조금 더 개발적인 측면을 보면요.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은 통합 개발자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에이펙스는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개발을 하므로 별도의 통합 개발 툴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정의되어진 선언형 언어로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재사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엔진이 DB 자체에서 실행되므로 데이터 접근에 대한 레이턴시가 낮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발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UI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 말로만 하면 이게 어떤 구성으로 만드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넣은 부분인데요. 어떤 화면으로 개발되는지 이 메인 화면인데요. 에이펙스 개발 툴에서 메인 화면을 보시면 왼쪽 창이 이제 각 리전이나 사용되고 있는 아이템이나 버튼들을 이제 하이라키 구조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가운데 위쪽이 레이아웃을 나타내고 아래쪽은 뭐 사용할 수 있는 리전이나 아이템 이런 컴포넌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레이아웃이 한국 사람 정서에 조금 안 맞는 느낌도 있긴 한데요. 하시다 보면 이제 적응돼서 그것만 보시고도 어떤 식으로 되었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에는 이제 속성들, 선택한 내용들, 각 컴포넌트들의 속성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펙스 개발 화면에서 이제 코드 에디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에디터에서 SQL, PLSQ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나 검증의 기능도 있고 자동 완성 등의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UI 특징으로는요. 에이펙스를 통해서 개발하면은 이제 멀티 디바이스의 적용을 위한 반응형 UI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빌트된 템플릿들이나 아이콘이나 UI 구성 요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인데요. 오라클 DB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오라클 DB가 있는 곳에 에이펙스 엔진이 설치되고 이 에이펙스 엔진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읽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앞단에 있는 ORDS가 이제 웹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ORDS에서 이런 에이펙스 엔진에서 받은 메타데이터를 렌더링해서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리스폰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이 ORDS는 DB가 설치된 DB 서버 자체에서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B 서버의 부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DB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ORDS는 이제 GT를 내장하고 있어서 다른 이제 웹서버 설치 없이도 돌아가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톰캣이나 웹로직을 사용해서 ORDS도 구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이펙스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인데요. 앞에 거랑 그림은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에이펙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팀입니다. 로컬 DB는 물론이고 이제 REST API를 쉽게 호출할 수 있어서 다양한 외부 API도 사용 가능하고요. DB 링크를 통한 외부 오라클 DB도 사용 가능하며 이제 ORDS와 JDBC를 활용해서 이제 리모트 오라클 DB나 MySQL DB도 이제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에이펙스가 그 iOS나 안드로이드에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는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PWA, 그 프로그레시브 웹 앱을 어, 원클릭으로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WA의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바로 프로그레시브 웹 앱으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PWA 앱이니까 푸시 알람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오라클 에이펙스의 이제 히스토리인데요. 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최근에 갑자기 나온 건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2004년부터 나온 이제 약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이고, 그리고 최초 버전에서 지금 23점, 최근에 2가 이제 나온 것 같던데요. 최근 버전까지의 이제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변경 사항이 없이도 과거에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최근 버전에 적용해도 이제 코드를 재수정하거나 이런 이제 활동 없이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음,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패치가 될 때 이제 계획하지 않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되는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이펙스의 도입 방법인데요. 도입 방법이란 게 사실 이제 이런 에이펙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에이펙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 에이펙스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펙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매니지드 서비스라서 별도의 설치나 뭐 설정하는 거 없이 어, OCI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의 웹 콘솔을 통해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바로 거기서 실행을 하시고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형 서비스니까 자동화된 관리와 빠른 시작이 장점이고 고가용성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비용은 이제 다음에 설명한 내용 서비스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이라고 표시가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소개할 내용이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엑사 데이터 기반의 이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에이펙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에이펙스 서비스들을 실행하고 뭐 개발 관리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전에는 따로 에이펙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만 제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에이펙 서비스가 따로 나와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보다 이제 한 4분의 1에 가까운 비용으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에이펙스 엔진을 이제 여기서는 단지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에이펙스 엔진을 설치하시고 ORDS를 설치하셔서 여기서도 구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라클 DB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고객이나 아니면 이제 무료 버전인 XE 버전에서도 이제 에이펙스를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에이펙스를 모든 클라우드 리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45개 리전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의 에이펙스를 사용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에서 에이펙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이펙스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에이펙스라는 거를 이제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펙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에이펙스는 공식 페이지가 이제 한글로 잘 나와 있어서 사실 오라클에 있는 많은 소개 페이지나 정보들이 한글화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에이펙스는 이제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에이펙스 공식 페이지에 가시면 한글화된 이제 소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 학습하기에 가시면 실제로 이제 기초적인 에이펙스의 기초적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그 오라클의 라이브랩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라이브랩스라는 사이트에서 에이펙스로 검색을 하시면 에이펙스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교육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서 라이브랩스를 사용하셔서 이제 학습을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에이펙스 실습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에이펙스로 사용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실습과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관리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실습들이 있어서 해당 실습들을 따라 해보시면은 어떻게 개발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라클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오라클 파운데이션, 에이펙스 파운데이션과 프로페셔널 과정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파운데이션은 이제 무료 과정인데 이제 프로페셔널은 이제 유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프로페셔널을 듣는다면은 저희 에이펙스 개발자 이제 자격증도 있으니까 어, 그것까지 이제 수료하시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이펙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처음 에이펙스를 실행하셔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할지 이제 감이 안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이펙스에 들어가시면 샘플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 그 자리에 설치해서 그 구동하고 이런 소스들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이제 사전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에이펙스 개발 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참조하셔서 이제 개발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도 이제 쉽게 차트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갤러리를 활용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이제 바로바로 이 참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에이펙스의 이제 활용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에이펙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각 IT 운영하는 팀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예시를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래되고 노후화된 이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건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멀티 디바이스를 위한 반응형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빠르게 개발이 빠르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시스템화 되지 않은 업무들이 보통 이제 엑셀이나 다른 특정 이제 데스크톱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화 되지 않은 업무들을 에이펙스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화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는 이런 니즈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활용 사례인데요.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환자나 이런 상황에 대한 트래킹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제 오라클 에이펙스를 통해서 코비드 19 이제 트래커가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게 개발 계획에서 실제 완성까지 단 10일 만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용 사례로는 이제 CDC 이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제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실제 뭐 타임지에서의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의 펩시콜라에서 남미 지역에서 에이펙스를 활용해서 SCM 이제 공급망 관리죠. SCM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관리 비용을 75% 절약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샘소나이트 같은 경우 이제 수화물 추적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에이펙스를 사용해서 구축했고 이 구축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이제 다른 항공사에도 적용하고 다른 많은 곳에 적용했다고 되어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오라클 내부 사례인데요. 오라클에 있는 사내 이제 ERP, 사내 이제 그룹웨어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직원을 검색하고 직원의 뭐 부서 정보나 이제 직원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아리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리아 서비스가
오라클 에이펙스로 만들어져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리퀘스트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주로 기업용 사내 시스템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또 다른 이제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에이펙스로 인스타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냐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걸 보니까 지금 데모스타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데요. 실제 이제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이런 일반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대중화된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에이펙스로 만든 이런 샘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에이펙스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많은 사례인데요. 이제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에이펙스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실제로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소개 자료는 소개 세션을 마쳤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확인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